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TV의 냉정한 부동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냉정한 평론 시간으로서 가격 폭락, 과연 급매 가격으로 구입 가능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이래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동영상들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언론들의 그 가격 폭락에 관한 기사들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반박한 동영상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그 기자님들이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모든 거를 기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면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되고, 실제 그 폭락한, 가격이 하락한 거래에 있어서 그 왜 하락했는지까지 그걸 다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그냥 통계 숫자를 가지고 현재 하락하고 있는 실거래를 그쪽에다 이제 두드려 맞추는 듯한 그런 정도의 좀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동영상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부터 얘기하면 급매 가격으로 지금 그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겠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쩌다 한 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량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때 가더라도 그 폭락한 가격에 비슷한 가격대로 매물이 나와 있으면 그게 진짜 폭락이죠.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 건씩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가보면 매도인들이 그렇게 싸게 팔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지금 아파트 구입 부담 지수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지금 적기 때문에 실제 가면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 부동산 업소로 가면 본인들이 원하는,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대로 그렇게 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문기사 보시면 이렇게 정말 선정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잠실은 7억 빠지고 송도에서는 반토막 아파트다. 그 다음에 집값 경착륙 우려 켜진다. 그 다음에 요새 좀 회자가 됐었죠. 반짝했던 GTX 라인 수혜 단지들이 5억씩 뚝뚝 빠졌다. 그 다음에 동탄 아파트 값은 20% 급매 가격으로 내놔야 거래된다. 이제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잖아요. 예. 물론 기사 쓰시는 기자님들 제가 이해는 해요. 어차피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가 높아지고 자기 인사고과에 상당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고, 자기 기사 아무래도 데스크에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인터넷 네이버라든지 기타 사이트에 자기 기사가 많이 올라가야지만, 그래서 거의 제목을 정말 섹시하게 뽑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언론들이 최근 욕을 먹는 겁니다. 예, 좀 더 이면적으로 들어가서, 좀 깊숙이 들어가서 좀 봤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던 중 어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까지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늘상 말씀드린 내용의 그 기사가 하나 떴어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좀 생각 있는 기자분이 한 분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급매물이 많다면서요 하고 집 알아보던 무주택자 황당하다. 왜냐? 내려진 가격으로 구입을 하려고 봤더니 막상 부동산 수급지수상 매수자 우위라고 하지만 막상 집을 구해보면 여전히 집주인이 갑이다. 그래서 거래 절벽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다. 당연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대수의 법칙이에요. 거래수, 빈도수가 많아야 거기서 나온 수치들, 거기서 나오는 가격들이 진정한 가격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론조사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명 표본 샘플을 가지고 조사한 거나 1000명 또는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빈도수가, 표본 조사의 샘플 수가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는 상당히 정확해지죠. 왜? 평균값이 어차피 수렴하기 때문에요. 그죠? 예. 2개 놓고 평균값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2,000개, 3,000개 놓고 평균값 하는 게 훨씬 그게 더 평균에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통계학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그러면 기사들이 다 그런 평균값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기사들 보면 최고로 거래된 가격, 그 다음에 지금 최저로 거래된 가격을 대비시켜서 30% 빠졌네, 40% 빠졌네, 5억이 하락했네, 6억이 하락했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통계를, 그거는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분, 좀 부동산 전문가 분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그분이 통계적 지표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설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아무래도 통계를 신봉을 좀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한테도 제가 댓글을 보냈어요. 그분이 어떤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부동산 가격은 빈도수가 많은 상태에서 평균 가격으로 해서 그걸로 가격을 측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또 보는 사람 입장이 다르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예. 그분은 약간 공급론자예요. 저하고 약간 비슷한 일면이 있는데, 하여튼 거래 절벽 상황에서 얼마 거래됐다 이거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사례가 시장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기자분은 글을 쓰셨어요. 예,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언론에 아파트 폭락 기사는 계속 나오는데 막상 내려진 가격으로 내가 구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개업소를 갔더니 막상 그런 매물은 거의 없더라. 예, 그래서 구하기 쉽지 않더라. 두 번째는 각종 통계에서는 매수자 우위를 당연히 가리키죠. 지금은 뭐 어느 정도는 저는 인정은 해요. 매수자 우위 시장에 저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집주인들이 집을 내놔도 애지간한 가격에 내놔도 잘 안 팔리니까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적다란 얘기잖아요. 그것도 통계적 이면이 많아요. 되게 그런 걸 설명하는 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거든요. 그게 지금 사상 최대예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에서 8년 사이에 주택 부담 지수가 엄청나게 높았죠. 한 80 정도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200 넘고 있어요. 220까지 갔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집값이 올라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호가 매물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주택 부담 지수가 굉장히 부담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100%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가끔 폭락하는 그 가격으로 해서 매수자가 희망을 가지고 중개업소를 갔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싸게 매도하려는 집주인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게 세 번째죠. 지금 현재 이런 급매물성, 폭락성 거래가 나오는 게 뭐냐면 1세대 2주택에 일시적 비과세를 적용받는, 왜 2년 또는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팔지 않으면 2주택자로 몰려서 팔면 뭡니까? 이제 중과를 받게 되는 거죠. 예, 물론 누진세율이긴 하지만 50% 중과를, 60% 중과를 받으니까 3주택은 70% 중과를 받고요. 일시적 비과세를 적용받는 의도성 매물이 현재 그게 거래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 좀 이제 싸게 빨리 내놓으시는 분이죠.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5월에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배제 매물, 그죠? 그래야 이제 일반 과세로 가니까. 그러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인력 자체가 줄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게 내놓으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수거래죠. 증여라든지 요런 거.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의한 그런 특수성 거래나 이런 증여 같은 요런 거래, 금매 위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내려진 가격으로 사겠다고 가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부 소유주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려고 매도 의사가 없음에도 저렴하게 일단 업소에 내놔봐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매수 전화, 문의 전화가 온다. 그래서 그게 좀 많다. 그러면 다시 매물을 철회시켜요. 아, 내가 이 가격으로 또 내놓으면 남 좋은 일 시키겠구나 해서 다시 걷어들여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한국부동산원 그 통계자료만 또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지표죠. 정량적인 지표도 보여야 되지만 정성적인 지표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 하나, 어떤 사회적 현상, 외부 지표 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부동산 시장에 서로 거래되는 이런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에요. 한 가지 현상 가지고는 설명이 힘들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왔는데, 뭐, 잠실 S라든지, 송도 마리나 베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GTX 주변, 뭐, 특히 인도건역 주변이라든지, 돈탕역 주변, 거기 아파트들이 뭐 수억 빠졌다. 그게 나오고 있는데, 마리나 베이 같은 경우가 송도, 이 부분이 되게 대표적인 거죠. 22년 2월에 12억 4천까지 거래됐다가, 이게 한때 회자가 됐었죠. 예. 8월에 6억 5천까지 빠졌다는 게 요 기사가 아마 그냥 모든 일간지에 그냥 다 그냥 서로 받아쓰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도배가 됐었죠. 그런데 봤더니 9월 달에는 다시 뭡니까? 9억으로 다시 올랐네요. 올라서 거래가 됐네요. 그럼 이거는 뭘로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6.5억으로 떨어진 게 다시 2억 5천 올랐으니까 또 가격이 급등했다. 이렇게는 또 기사 안 쓰잖아요. 기자분들이. 웃기는 거죠. 예. 12억 5천에서 6억 5천 한 건 거래에서 빠진 거는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그죠? 뭐 전 지면에 도면을 하고 네이버에 그냥 사방팔방 다 나왔던 기사들이 9억으로 9월 달에 거래됐는데 이건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뭐냐면 시류에 맞춰서 기사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좀 이면을 보고 깊숙이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자님들 중에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좀 되게 답답해요. 보시면요, 그때도 한번 제가 송로는 그 이전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제가 자세하게 거기다 써놨거든요. 지금 9억에, 그럼 저는 이 가격도 그때 분명히 그랬죠. 지금 송도는 12억 5천에 거래되고 이렇게 11억 4천에 거래된 것 자체가 이거는 거품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22년 아시잖아요. 작년 후반기부터 거래는 거의 줄어들었어요. 지금 거래 건수 별로 없잖아요. 그게 작년 가을 이후서부터 비롯된 거라고요.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찌서 한 건 거래된 게 12억 4천 급등을 한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가격이 정말 높아졌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한 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격이 증가한 게 아니죠. 상승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한 건 가지고 7억 5천, 6억 5천 거래됐다? 이건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가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평균가예요. 나와 있는 매물의 평균가 아니면 그해 거래됐던 평균가, 재작년에 한 해에 거래됐던 평균가, 각각의 평균가를 보면서 그 평균가대로 지표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평균가가 급등을 했으면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평균가는 애지간하면 한 건 급등했다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급등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2021년 한 해를 보자면 저는 이때 가격이 저는 진정한 가격이라고 어떻게 보거든요. 송도에서는요. 그러면 7억대에서 8억대 정도가 저는 송도의 지금 30평대 아파트의 진면목 가격이란 얘기예요. 지금 전세가 4억에서 4억 5천 사이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50% 기준 잡았을 때 적정한 가격이 8억, 예, 그러니까 8억에서 9억 사이, 아니면 그러니까 7억 후반에서 8억 중후반 사이, 그 1억의 그 폭을 두고 그 정도 가격들이 저는 그게 진정한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2억 4,500이나 11억 4천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투를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9억은 뭡니까? 그러면 자, 요 9억짜리 만약에 이게 거래가 몇 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뭡니까? 예, 근데 아마 이 9억도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이 9억대보다 좀 밑에인 아마 8억에서 9억 선 사이에 거래들이 이제 몇 건이 더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송도가 뭡니까? 이런 12억이나 11억 같은 상투 가격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을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평균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는 좋지 않아요. 모든 게. 그래서 자, 실제 보시면 지금 송도 더샵 마리나에 보실까요? 제가 이거 주황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한 달 전에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연두색이 제가 이제 이번에 집계를 한 거예요. 나와 있는 매물의 개수를 집계한 건데요. 9억 미만이 역시, 그러니까 그 8월달 하순에 집계된 거는
전체가 70건이었고요. 이번에 짓게 된 건 79건이에요. 매물이 9건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거의 흐름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9억에서 13억, 특히 10억에서 13억 매물들이 아직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가격도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8억 원대 중후반에서 9억 원 정도 사이가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데, 왜? 전세 가격이 지금 4억에서 4억 5천 사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전세 가격이 50%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직도 집주인들은 싸게 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왜? 9억 미만이 전체 79건 중에 10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80건 잡고요. 2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7, 8% 정도 수준밖에. 근데 지금 보니까 9억 미만 나와 중에 7억 9천, 중층이 7억 9천 정도? 중층인지 아니면 중저층인지 모르겠는데 7억 9천에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7억 8천짜리 2개 나와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떨어지리라고 봐요. 여기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송도는 3만 가구가 더 추가로 공급이 되죠. 2025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 조정은 좀 더 겪을 거예요. 그런데 10억에서 올라와서 6억 5천에 그래서 6억이 빠졌다. 이런 기사는 쓰지 말자라는 거죠. 정말 좀 그래요, 되게. 안타깝고. 그런 기사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자, 진정한 하락장이 오려면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락 실거래 가격이 매물이 그 하락된 실거래 가격 수준의 매물이 다수 나와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의 소수의 특수거래 또는 아까 말한 정책의 영향으로 낮게 나오는 그런 일부 한시적인, 그러니까 백화점 여러분들 가시면 세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일 끝나면 다시 정상 가격으로 원래 환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로 하락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두 번째, 진정한 하락 국면은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026년, 27년 전 이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만 가구의 서울 근교에 서울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매머드 공급이 이루어져야 그거는 진짜 공급이죠. 공급의 영향으로 진정한 하락장이 온다. 단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하나의 조건은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지켜졌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싼 가격에 신규 물량 공급이 나왔을 때. 세 번째는 지금은 단기적 금리 상승의 외부적 변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세금 및 부동산 정책으로 5년간 내내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2012년부터 2016년 초까지는 그 5년 동안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낮아진 가격 상태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 상승분을 5년 동안 다 이뤄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죠. 급등하다 보면 피로감이 당연히 생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입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은 조정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요, 태풍에 있어서 태풍의 눈은 뭡니까? 조용하잖아요. 고일 때는. 지금 그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부 GTX 호재로 인해 거품이 낀 지역들 있죠? 제가 분명히 저희 연구소 세미나 때 오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동탄에 지금 가격이 2018년, 19년, 20년 계속 올랐던 건 GTX 호재 영향인데 그거 분명히 거품이 낀 거다. 그거 일정 부분 조정은 들어갈 거다. 근데 지금 조정 들어가잖아요. 그죠? GTX 호재로 거품이 낀 지역은 다시 지금 원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원래 값어치로 가는 상황이지 이게 폭락 가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동안 폭등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치로 수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2026년에서 2027년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그 이후에 공급되는 그 이전까지는 지역별로 수도권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탄도 일부 공급 물량이 남아있죠. 신규로 들어갈. 그 다음에 송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공급이 나름대로 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죠. 그 지역은 공급 물량에 따라서 왜 전세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먼저 선행되는 지역이 있을 건데 그것도 저는 뭐냐면 다시 제 가치로 다시 찾아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가치가 뭐 원래 있던 가격이 더 확 떨어져가지고 제 가치보다 더 깎아내리는 그런 가격이 아니라 원래 거품을 꼈는데 그 거품이 줄어들면서 다시 본래의 값어치로 환원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평정심을 가지고 주택시장을
바라보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가끔 정말 경쟁력이 있는 한 2, 3억 정도 싸게 나오는 그죠? 아까 말한 이런 세금상의 이런 혜택을 보려는 물건들이 싸게 거래되면 그건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입지가 좋을 경우에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